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올해 76살입니다. 평생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40년 동안요.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파트도 몇 채 지었습니다. 돈을 좀 벌었습니다. 강남에 빌딩도 하나 샀습니다. 3층짜리 작은 빌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산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있었습니다. 박지혜 외동딸입니다. 올해 42살입니다. 제 전부였습니다. 5년 전 지혜가 재혼했습니다. 첫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저는 걱정했습니다. 딸이 평생 혼자 살까봐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강민수였습니다. 39살이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합니다.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네. 저 강민수라고 합니다. 지혜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 고맙네. 장인어른, 제가 지혜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호텔 소연 회장이었습니다. 하객이 50명 정도였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요. 결혼 후 두 사람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초동 아파트였습니다. 50평이었습니다. 넓었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니까요. 민수는 정말 잘했습니다. 처음 1년은요. 아침마다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저는 감사했습니다. 효자 사위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외식했습니다. 영화도 봤습니다. 산책도 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일부 효자 사위에 가면 결혼 1년 후였습니다.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사업? 네. IT 스타트업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근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 3억 정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3억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니까요. 알았어. 도와주지.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민수가 절을 했습니다. 저는 3억을 빌려줬습니다. 민수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민수가 또 왔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한데요. 왜? 사업이 잘 안 돼서 2억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딸이 부탁했으니까요. 아빠, 민수 좀 도와줘. 제발. 알았어. 저는 2억을 더 줬습니다. 총 5억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니까요. 믿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인사가 없어졌습니다. 저와 눈도 잘 안 마주쳤습니다. 주말 외식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민수가 요즘 이상한데? 아빠, 민수가 바빠서 그래요. 그래도 사업이 힘들대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민수가 또 왔습니다. 장인어른, 이번엔 좀 큰 부탁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올해 76살입니다. 평생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40년 동안요.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파트도 몇 채 지었습니다. 돈을 좀 벌었습니다. 강남에 빌딩도 하나 샀습니다. 3층짜리 작은 빌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산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있었습니다. 박지혜, 외동딸입니다. 올해 42살입니다. 제 전부였습니다. 5년 전 지혜가 재혼했습니다. 첫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저는 걱정했습니다. 딸이 평생 혼자 살까봐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강민수였습니다. 39살이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합니다.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네. 저 강민수라고 합니다. 지혜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 고맙네. 장인어른, 제가 지혜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호텔 소연 회장이었습니다. 하객이 50명 정도였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요. 결혼 후 두 사람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초동 아파트였습니다. 50평이었습니다. 넓었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니까요. 민수는 정말 잘했습니다. 처음 1년은요. 아침마다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저는 감사했습니다. 효자 사위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외식했습니다. 영화도 봤습니다. 산책도 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일부 효자 사위에 가면 결혼 1년 후였습니다.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사업? 네. IT 스타트업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근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 3억 정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3억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니까요. 알았어. 도와주지.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민수가 절을 했습니다. 저는 3억을 빌려줬습니다. 민수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민수가 또 왔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한데요. 왜? 사업이 잘 안 돼서 2억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딸이 부탁했으니까요. 아빠, 민수 좀 도와줘. 제발. 알았어. 저는 2억을 더 줬습니다. 총 5억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니까요. 믿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인사가 없어졌습니다. 저와 눈도 잘 안 마주쳤습니다. 주말 외식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민수가 요즘 이상한데? 아빠, 민수가 바빠서 그래요. 그래도 사업이 힘들대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민수가 또 왔습니다. 장인어른, 이번엔 좀 큰 부탁이에요. 뭔데? 강남 빌딩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뭐?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해서요. 그건 내 전 재산인데 3년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지혜가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아빠, 제발. 민수가 이번만 넘기면 된대요.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빌딩을 담보로 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민수에게 줬습니다. 총 10억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 거의 다 들어간 겁니다. 민수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부 요양원행 티켓. 3개월 후였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저희가 미국으로 가려고 해요. 미국? 네. 민수 사업 때문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네. 기회가 왔어요. 그럼 나는? 민수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요양원 알아봤어요. 요양원? 네. 아버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나는 멀쩡한데?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요양원이 좋대요. 친구들도 사귀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요양원 안 가. 아버님, 내 집에서 살 거야.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집은 이제 저희 집이에요. 뭐? 명의를 이전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3개월 전에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게 명의 이전 서류였어? 네. 저는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보여줬던 서류. 빌딩 담보 대출 서류라고 했던 것. 그게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였던 겁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이럴 수 있니? 지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하시면 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민수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가시죠, 아버님.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 아내와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차는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은빛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이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네. 들어가세요. 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이미 차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섞인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제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가 4개 있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이 누워 계셨습니다. 모두 무표정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빈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와 딸 사진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 말년인가? 삼부 지옥 같은 나날. 요양원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이었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요양보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아침 식사는 7시였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음식이 형편없었습니다. 물에 만밥, 김치 2조각, 국은 거의 물이었습니다. 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할아버지들은 먹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낮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채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홈쇼핑 채널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안전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똑같았습니다. 물밥, 김치, 물 같은 국. 밤에는 구시의 소등이었습니다. 일찍 잠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민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려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같은 방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얼마나 계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마 계속이겠죠. 가족이 오시나요? 안 와요. 저도요. 할아버지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였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기력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왔습니다. 뭐 하세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에휴, 왜 이래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의사를 불러주세요. 의사요? 돈 있어요? 돈? 네. 외부 의사 부르려면 돈 내야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모든 걸 뺏겼으니까요. 그냥 누워 있으세요. 요양보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같은 방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탈출하세요. 네. 여기서 도망가세요. 하지만 안 그러면 여기서 죽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아. 여기 있으면 죽는다. 나가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사부 탈출 계획.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요양원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출입문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창문은 어떨까? 1층이니까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에 철창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식자재 배달이 옵니다. 뒷문이 열립니다. 짐을 나르는 동안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때다. 목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배달 트럭이 왔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바빴습니다.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도로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서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택시를 탈 수도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30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시간표를 봤습니다. 서울행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있었습니다. 다음 버스는 30분 후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쫓아올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요금은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 못 타요. 제발요. 서울 가야 해요. 안 돼요. 규칙이에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내드릴게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말이요? 네. 할아버지 타세요. 여자가 요금을 냈습니다. 저는 버스에 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이 시간 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강남터미널이었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여자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서초동이요. 멀지 않네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걱정돼요. 여자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여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위에게 속은 것, 요양원에 버려진 것, 탈출한 것. 여자가 들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사기예요. 저도 알아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아직요. 하셔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여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변호사예요. 김수진이라고 해요. 변호사? 네.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요? 네. 이런 사건 많이 다뤘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부 증거 확보. 수진 변호사는 저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수진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수와의 첫 만남, 5억 빌려준 것, 빌딩 담보 대출 5억, 명예 이전 사기, 요양원 유기,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수진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할아버지, 서류 같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통장은요? 그것도 없어요. 할아버지, 빌딩 등기부등본 떼볼게요. 그게 뭔가요?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수진 변호사가 컴퓨터로 작업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빌딩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수진 변호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빌딩 소유주가 강민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전됐죠? 3개월 전이요. 제가 서류에 도장 찍었을 때. 맞아요. 그때 명예 이전된 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파트도 확인해 볼게요. 수진 변호사가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떼었습니다. 역시 강민수 명의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긴 겁니다. 할아버지,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어떻게 하죠?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소송도 해야 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증거요? 네. 할아버지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요. 하지만 차용증 같은 건 없어요. 계좌 이체 내역은요? 그것도 민수가 현금으로 받아갔어요. 수진 변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증인은요? 딸, 지혜가 알아요. 따님이 증언해 주실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슬펐습니다. 딸도 공범이었으니까요. 수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형사 고소부터 하죠. 네.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며칠 후 수진 변호사가 연락했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에요. 뭔가요? 민수 씨 계좌 조회했어요. 어떻게 해요? 법원 영장 받아서요. 그래서요? 3개월 전에 10억이 들어왔어요. 10억? 네. 빌딩 담보 대출이요. 그럼 그 돈으로 주식 투자했더라고요. 주식? 네. 그리고 해외 부동산도 샀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돈으로. 증거 확보됐어요. 이제 고소하죠. 네. 6부 법정 대결. 일주일 후 경찰이 민수를 소환했습니다.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주했습니다. 수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도주했다는 건 유죄라는 거예요.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경찰이 수배를 내렸습니다. 공항 항만을 막았습니다. 2주 후 민수가 인천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지혜도 함께 있었습니다. 2사람 모두 체포됐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수를 봤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도 봤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제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지혜가 울었습니다. 아빠. 저는 외면했습니다.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왔습니다. 효자 사위 사기 사건으로 유명해졌으니까요. 민수와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2사람 모두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 박지혜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박철수 씨로부터 10억 원을 사취했습니다. 사업 자금 명목으로 5억을 받고 빌딩 담보 대출 명목으로 5억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명의를 이전하여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열악한 요양원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와 유기죄입니다.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7년, 피고인 박지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수진 변호사도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변호사님, 피해자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피해자 상태가 어땠습니까? 매우 쇠약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상태는 확인하셨습니까? 네. 직접 방문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최악이었습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식사도 부실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 전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위 강민수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딩 담보 대출 명목으로 5억을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 빌딩과 아파트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제 외동딸도 공범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 사실입니까? 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을 속인 겁니까?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 왜 아버지를 배신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민수가 시켰어요. 민수 탓입니까?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지혜가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을 사취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요양원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 강민수를 징역 7년에 처합니다. 쾅! 피고인 박지혜는 공범으로 참여했습니다. 비록 사위의 압력이 있었으나 친부를 배신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박지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쾅! 민수와 지혜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7부 되찾은 재산, 잃은 가족. 판결 후 재산 환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빌딩과 아파트 명의가 제게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투자한 주식과 해외 부동산도 매각됐습니다. 총 8억 원이 회수됐습니다. 2억은 이미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을 되찾았습니다. 수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초동 집으로 돌아갈까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개월 만이었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혜의 짐은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딸 사진을 봤습니다. 행복했던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재산은 되찾았지만 가족은 잃었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지혜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민수에게 속았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죠. 아빠를 배신한 건 제 잘못이에요.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어요. 아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미운 것도 내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빌딩 1층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젊은 부부에게 임대했습니다. 가끔 그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자유로웠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 변호사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혼자 사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익숙해졌어. 따님한테서 연락 없으세요? 편지가 가끔 와. 읽으세요? 가끔. 저는 솔직했습니다. 지혜의 편지를 가끔 읽었습니다. 용서는 못해도 그래도 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수진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노인 인권센터에서 강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강연? 네. 할아버지 경험을 나눠주세요. 내가 무슨... 아니에요.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해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한 달 후 강연이 있었습니다. 노인 인권센터였습니다. 5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사위에게 속은 것, 재산을 빼앗긴 것, 요양원에 버려진 것, 탈출한 것, 재판으로 되찾은 것,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요? 네. 아들에게 집을 뺏겼어요.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싸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저는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초동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혜는 내년에 출소합니다. 민수는 아직 5년이 남았습니다. 지혜에게서 편지가 계속 옵니다. 저는 읽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언젠가는 답장할 것 같습니다. 용서는 못해도 그래도 딸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카페에 갑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힘들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싸우면 된다. 76세. 아직 늦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효자 사위로 소문난 남자가 장인어른을 요양원에 유기하고 10억 부동산을 가로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도 계약서는 필수입니다.